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제가 거의 2달간 빠져있는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데이브 램지인데요. 사람들에게 빚과 돈에 관한 진실을 일깨워주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도록 그 방법과 태도를 전해주는 분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필요한 지식은 고작 20%. 나머지 80%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행동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와 부를 향한 여정에 필요한 것은 작은 행동들 뿐입니다. 제가 데이브 램지에 빠질 만한 이유이죠. 아무리 경제 데이터에 능통하더라도 행동이 없다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 경제적 자유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경제적 자유의 시작은 거울 속 당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경제적 자유는 지식을 습득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발벗고 나서서 실천할 때 비로소 가까워진다. 부를 쌓는 일은 어려운 수학 문제 풀기처럼 많은 공식이 필요하지 않다. 작은 행동만으로도 충분하다. 데이브 램지가 말하는 돈의 원칙은 경기가 좋을 때든 경기가 안 좋을 때든 언제나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20대에 엄청난 부를 이루었으나 빚으로 일구었던 부는 모래성처럼 사라지고 파산했던 경험을 극복한 노하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당신이 목적지까지 가는데 유용한 지도가 되어줄 겁니다. 편하고 빠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애초에 힘들이지 않고 어떠한 고통도 감수하지 않고 편안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남들이 돈을 쓸 때 모아야 남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잠시만 즐거움을 보류하고 거울 속의 당신을 바라보세요. 지금 이 지경을 만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변해야 합니다. 당신의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돈 관리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잘못된 행동 패턴을 바꾸려면 목숨을 건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현실 부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돈 관리 방법을 아무렇지 않게 유지하고 심지어 자신의 방법이 옳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아요. 이 책은 불필요한 지출의 군사를 제거하고 통장의 근육을 키워 진정한 돈의 주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책입니다. 변화의 고통을 감수하고 변화의 고통을 선택하세요. 데이브 램지는 빚 원하는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사소한 거짓말도 자주, 크게, 오래 하면 사실이 됩니다. 존 맥스웰은 원숭이에 대한 어느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한 가운데에 기둥이 있는 방에 한 무리의 원숭이가 있고 기둥 위에 바나나가 매달려 있어요. 한 원숭이가 기둥을 타고 오르려고 하면 소방호스에서 물줄기가 나와 원숭이를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원숭이들은 더 이상 오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원숭이들은 다른 원숭이가 기둥을 오르려고 하면 그를 말리고 밑으로 끌어내리고 내리기까지 합니다. 영문도 모르는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빚을 바라보는 인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대출이 너무나 만연해 있어 이것이 나쁘다는 인식조차 없습니다. 사소한 거짓말도 자주, 크게, 오래 하면 사실이 됩니다. 부채는 신용카드 회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일 뿐, 돈을 빌리는 즉시 당신은 이곳의 노예가 됩니다.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수단은 당신이 매달 버는 수입입니다. 수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 데 써버린다면
결코 돈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수입만이 부를 쌓는 레버리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존 맥스웰은 예산 세우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자기 돈이 가야 할 방향을 미리 정확하게 지시하는 일이다. 예산을 세우면 이미 없어져 버린 돈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뒤늦게 후회할 필요가 없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잘 길들여서 자신에게 충성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 세우기는 훌륭한 조련사와 같다. 데이브 램지의 책 돈의 연금술에서는 사라 부부를 소개합니다. 부채가 순 자산을 훌쩍 넘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부모는 이들을 자랑스러워하고 형제들은 돈 문제를 자주 상의했어요. 사라 부부가 잘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아메리칸 드림의 완벽한 모습이었던 부부의 실제 현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기 시작하자 집안에 쌓인 명품을 보면서 후회했고 심지어 서로에게 잘못을 미루기 시작하면서 부부 관계도 미걱거렸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깊은 절망감, 허무함, 엉켜버린 결혼 생활과 스스로에 대한 분노만 남았습니다. 재무상담사는 사라 부부에게 당장 집과 차를 처분하라고 권했죠. 이들은 저항했습니다. 누구나 멋진 집과 차를 좋아합니다. 자신들이 허영심과 과시 때문에 부자인 척 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산을 초과해서 여행을 못 가겠다 라고 말하는 일은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냅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고 진짜 인생을 사는 데에는 엄청난 용기와 변화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삶에서 방향을 틀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조치도 필요하게 마련이죠. 사라 부부에게 큰 장애물은 가족이었습니다. 명절마다 가족과 주고받았던 선물들이 대표적이었죠. 건강한 돈 관리를 위해서는 장애물을 없애야 합니다. 체면 치레를 위한 소비, 값비싼 옷과 자동차에 대한 욕망 같은 것이죠. 데이브 램지는 자동차에 대한 욕망으로 26살에 제규어 최고급 럭셔리 세단을 샀습니다. 결국 신께서는 제규어를 통해 인정과 존중의 욕구에 눈을 멀었다는 것과 건강한 돈 관리를 위해 제규어를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